검신환생 2화. 강한성은 반쯤 감았던 눈을 천천히 떴다. 단전에서 끌어오른 막대한 공력이 전신에 휘몰아치고 있었다. 성공했군. 강한성은 알 수 있었다. 잠룡신법이 칠성에 도달했음을. 원래 대공자의 잠룡신법은 삼성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나 전생에 자신이 가졌던 재능과 노력, 거기에 경험까지 더해진 결과 불과 석 달 만에 극적인 반전을 이뤄낸 강한성이었다. 성과는 그뿐만이 아니었다. 화룡검법, 장룡군림보, 뇌룡신법 모두 칠성에 이르렀다. 이미 전대가주 생전의 경지에 근접한 그였다. 이제 막 22살이 됐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그야말로 엄청난 성취였다. 전대가주가 지병 때문에 초절정의 경지를 넘어서지 못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만하면 집안 단속 정도는 어렵지 않겠군. 썩은 모조리 도려내주마. 강한성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강한성이 연공실을 나와 거처로 돌아오자 진충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대공자의 신복 가운데 하나로 전생에는 자신의 후배이기도 했다. 그런 진충을 대공자의 눈으로 보고 있자니 기분이 묘했다. 그와 함께 화룡검가의 미래를 논하던 날들이 떠오른다. 가끔은 술을 마시며 마음속 이야기들을 털어놓기도 했었지. 다시는 예전의 관계로 돌아가지 못하겠지만 적어도 좋은 주군이 되고 싶은 마음이다. 무슨 일이지? 신소저가 찾아왔습니다. 대공자님을 만나겠답니다. 돌리겠군. 강한성은 나직이 한숨을 내쉬었다. 대공자는 무공 실력이 형편없고 성격도 개차반이지만 얼굴만큼은 상당히 잘생긴 편이었다. 거기에 화룡검가의 대공자라는 신분까지. 자연히 가는 곳마다 숱한 연문을 뿌리고 다녔다. 지난 석 달 동안 찾아오거나 서신을 보낸 여인들만 10여 명. 사실상 안면조차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기에 그냥 돌려보냈건만 오늘 또다시 대공자와 관련된 여인이 찾아온 것이다. 전생의 대공자의 여자 문제를 수습하느라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어째 환생하고 나서도 달라진 게 없군. 강한성은 지친 표정으로 손을 내저었다. 지금까지처럼 정중히 사과하고 돌려보내. 하지만 대공자님, 신소저는 경우가 다릅니다. 납득 가능한 이유 없이 돌려보냈다가는 가문간의 문제로 불거질 수도 있습니다. 아, 창천신가의 신소저를 말하는 거였나? 그분 말고 다른 신소저도 있습니까? 없을걸 아마도. 대공자에 대한 것이라면 뭐든지 알고 있는 자신이다. 하지만 여자 문제만큼은 확신할 수 없었다. 대공자 여자 문제가 워낙 복잡했어야지. 하지만 그 중에서도 창천신가의 장녀 신초영은 특별했다. 당장 그녀의 가문 창천신가는 화룡검가 이상의 위세를 자랑하는 명문 가문. 게다가 신초영은 빼어난 외모에 무공실력까지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런 신초영이 굳이 대공자를 찾아온 이유는 파혼을 통보하기 위함이겠군. 화룡검가의 전대 가주와 창천신가의 가주는 오래된 친후 사이였다. 바쁜 와중에도 자주 왕래한 그들은 각각 아들과 딸을 얻게 되자 혼약을 맺었다. 그러나 당사자의 합의 없는 혼약은 언제 깨질지 모르는 법이다. 특히 화룡검가 대공자처럼 한쪽의 결격 사유가 뚜렷한 경우에는. 전생에도 이맘때쯤 신초영이 화룡검가를 방문했었지. 당시 대공자는 기루에서 만취한 채로 신초영과 맞닥뜨렸다. 신초영은 경멸 어린 시선으로 대공자를 노려보고는 그 길로 창천신가로 돌아갔다. 그날 이후 그녀가 화룡검가를 찾는 일은 없었다. 뒷수습하느라 나만 죽어라 고생했던 기억이 나는군. 원래 윗선에서 사고치면 뒷수습은 아랫사람들 몫이기에. 물론 이번엔 다를 터였다. 바로 만나지. 모시겠습니다.
앞장서는 진충의 얼굴은 근심으로 가득했다. 전대 가주의 죽음 이후 무공수련에만 몰두했건만 그의 믿음을 얻기엔 부족했던 것일까. 물론 강한성은 걱정하지 않았다. 진심은 언제나 통하는 법이니까. 단지 시간이 필요할 뿐. 대공자를 뵙습니다. 강한성의 등장에 신초영의 호위무사가 고개를 숙였다. 이름이 단양이던가. 그녀는 여인이면서도 강했고 동시에 아름다웠다. 하지만 그녀가 모시는 창천신가의 영예 신초영만큼은 아니었다. 인사를 받아준 강한성이 발장을 끼고 앉아있는 신초영을 바라보았다. 대공자를 보좌하면서 숱한 미녀들을 봐온 강한성이다. 하지만 신초영은 격이 달랐다. 단순한 아름다운 수준이 아니라 절벽 위의 꽃처럼 고고한 분위기가 느껴졌다. 거기에 고강한 무공까지. 그야말로 모든 것을 갖춘 그녀였다. 오랜만이네. 심지어 목소리마저도 심장을 떨리게 하는 매력이 있었다. 그래서 대공자와 신초영의 혼담이 깨진 일을 두고 사람들은 말하곤 했다. 자기 발로 복을 걷어찬 대공자가 한심하다고. 그러나 강한성의 생각은 달랐다. 전생에 그녀의 마음을 얻으려다가 재산을 탕진하고 목숨까지 잃은 이들이 어디 한둘이던가. 그렇기에 신초영이 방문 목적을 꺼내는 순간에도 강한성은 전혀 아쉬움을 느끼지 않았다. 바쁠 테니 용건부터 얘기할게. 파혼해, 우리. 그러자. 진심이야? 전혀 생각지 못한 대답이었는지 신초영의 완벽한 표정에 살짝 금이 갔다. 반면 강한성은 아무렇지도 않게 물었다. 그러는 너는? 진심이 아니었으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어. 그럼 잘 됐네. 먼 길 온 보람이 있어서. 다른 용건은? 없어. 강한성의 대답이 너무 뜻밖이었을까. 신초영의 반응은 평소보다 늦었다. 심지어 놀라움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럼 차라도 마시면서 편히 쉬어. 미련 없이 돌아서는 강한성. 참! 무심코 강한성을 불러세우려던 신초영이 흠칫했다. 이래서는 자신이 매달리는 꼴이 아닌가. 그러는 사이 강한성은 이미 그곳을 떠나버린 후였다. 덩그러니 남겨진 신초영이 애꿎은 탁자를 걷어차는 소리였다. 대공자님, 말해. 진충은 어떤 말을 꺼내야 할지 모르겠다는 얼굴이었다. 그의 심정이 충분히 이해됐다. 모든 상황을 염두에 두고 준비한 대책들이 전부 무용지물이 되어버렸을 테니. 한참 만에 그가 물어왔다. 왜 그러셨습니까? 혼인할 생각이 없으니까. 대공자님도 알고 계실 텐데요. 신소저는 최고의 신부감입니다. 나 같은 망나니에겐 과분한? 죄송합니다. 그런 의도로 드린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알아? 강한성은 처마 아래 멈춰서서 화룡검가의 전경을 바라보았다. 드넓은 대지, 웅장한 전각들, 그리고 그곳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언제나처럼 같은 풍경이었다. 그러나 대공자 뒤에서 바라볼 때와는 느낌이 달랐다. 그때와 달리 지금은 손만 뻗으면 저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었으니까. 난 말이다. 신소저보다 더 훌륭한 여자가 있더라도 혼인할 생각이 없다. 전생에 진충이 물은 적이 있었다. 어째서 선배는 결혼하지 않느냐고. 화룡검가와 결혼했다고 농담처럼 대답했던 기억이 난다. 그리고 그건 진심이었다. 적어도 화룡검가를 무림 제일 가문으로 만들기 전까지는. 물론 그게 전부는 아니었다. 전생에 목숨을 구해줬던 여인 거무. 아직도 그녀를 잊지 못한 강한성이었다. 진충이 잠시 생각한 끝에 입을 열었다. 얼마 전부터 드는 생각입니다만 많이 변하셨습니다. 진충의 한결같은 목소리가 이어졌다. 솔직히 저는 지금의 대공자님이 훨씬 마음에 듭니다. 동감이야. 강한성은 느낄 수 있었다. 이 순간
진충 역시 자신과 같은 곳을 바라보기 시작했음을